더 좋은 양산을 위한 방송 양산TV. 학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영산대학교 법학과 학과장님으로 재직 중이신 정가병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과장님은 국제법 전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영산대학교 법학과 정감용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전공은 국제법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것이 네. 국제해양법입니다. 국제해양법. 네, 국제해양법 안에서도 네. 독도 문제에 독도 문제. 대해서는 논문을 많이 쓰고 네. 지금 정부 정책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이렇게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이 영산대 법학과의 학과장님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산대학으로서도 상당히 네, 영예스러운 그런 것 같은데, 영산대학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교수님? 우리 영산대학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네. 교수 채용이나 학생 선발에 있어서 네. 뭐 다른 뭐 이상한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예. 저는 뭐냐면은 논문을 풍부하게 써가지고 논문을 많이 논문을 많이 썼죠. 학술 논문을. 네. 또 특히 그 제가 국책연구소에 있었는데 네. 최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책연구소 독도센터장을 제가 재임을 했는데 예. 그 부분이 아마 상당히 높이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영산대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4년 차. 14년차 되신 거예요. 최근에 학과장님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년 반 정도. 근데 그렇습니까? 이전에 학과장도 했고 뭐 부학장도 했는데 예. 그 정책을 맡아가지고 그러시군요. 영산대학교 한 법학과는 20몇 년이 넘었죠. 네. 제가 오기 전부터 이제 법학과 있었는데 네. 그렇게 뭐 짧지는 않는 연륜이지만은 네. 전국적으로 보면은 유명한 대학보다는 연륜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은 네. 예컨대 로스쿨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사법시험 네. 이런 데 보면 해마다 배출을 한 명, 두 명, 세 명 배출해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학과 평균을 보면은 네. 해마다 그렇게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에 합격된 그런 학교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 10손가락 덜 정도로. 네. 그래서 다른 세미나 같은 다른 교수님들 만나면은 네. 깜짝 놀랍니다. 네. 아니, 그 무슨 비결이 있냐고.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송양님을 비롯해가지고 학교 구성원들이 네. 법학과의 발전에 서 많은 투자를 하고 네.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교수님들도 아주 열성을 가지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양산TV인 저희들이 봤을 때도 뭐 유일한 4년제 대학이면서 영산대 하면 떠오르는 말이 법학과가 메인이 되는 그런 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개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법학을 그냥 우리가 로스쿨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판검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그런데 요즘에 일반 학생들도 법학과로 진학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경찰 시험 제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네. 2022년부터 이제 5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이 네. 헌법, 형사법이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점수로 따지면 100점에 그 60점이 법학 과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영어 국사는 그 검정 제도고. 네네. 그래서 이제는 법학과를 나와야 법학과를 입학을 해야 네. 경찰 공무원 시험에 쉽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컨대 경찰학 시험이 있지만은 그 과목은 뭐 그것도 행정법하고 네. 형법이 합체해가지고 네. 요약된 것이 경찰학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법학을 해야 네. 경찰학 시험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이해가 돼. 실제로 졸업생들이 뭐 한 40% 정도는 네. 일반 기업체나 예. 그 외에 그 자영업 하는 분 같은 네네. 모모 오뎅 사장님 네. 아들 뭐 네. 자기 경력을 위해서 네. 그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기업체를 가거나 경영을 하더라도 역시 법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경영에는. 네. 그래서 예컨대 기업체를 가면 회사에 네. 총무실 같은 거, 네. 인사관리, 네. 비서실 네. 이런 데 가고 뿐만 아니고 네. 법학도들이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법학과가 법학 전문대학으로 된 경우는 그 법학과는 폐지가 됐거든요. 예. 그럼 전국에 법학과 몇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 들어가면은 네.
뭐 2, 3년 내에 들어온 사람 몽땅만 봐도 법학과를 졸업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럼 사장님이 무슨 법적인 트러블이 있다면 네. 찾게 됩니다. 제일 우선 김대리,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알아봐줘. 예. 그래서 실제로 기업체 들어가도 예. 법학과는 굉장히 유용한 과목입니다. 이렇게 법학과를 그런 어떤 법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뭐 전문가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법 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학과에 어떤 진학을 추천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21학번들이 진학하기 위해서도 오겠습니다만은 일반인들도 제가 야간대학을 오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지금 야간대학도 법학대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야간대학에 법학과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들 네네. 72학점을 따면은 네. 그 지금 그 한 개 반이 별도반, 야간 별도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소속돼 있고 네. 그분들 다 성인들이죠. 그렇죠. 직장을 가지고 계시면서 네. 야간에 수고하고. 네. 근데 제도적으로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원수가 차지 못해가지고 학교 경영에는 역시 그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15명 이상 정도 되면은 네. 그 주간 법학과도 별도로 네. 성인반을 조직해가지고 야간에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 주간에 올 것 같으면 뭐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주간에서 뭐 남녀노소 누구나 뭐 할 것 없이 입학을 하게 되면 법학을 공부할 수 당연하죠. 있고 예, 예. 그러나 이분들이 혹시 야간으로 오고 싶은 네. 뭐 젊은 학생들이나 예, 예. 뭐 어린 학생들이나 또 연세가 있는 성인반, 분들도 예, 예. 야간으로 오고 싶은 분들은 인원이 되어야지만이 야간반이 개설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학교 경영상 예. 경영상 예. 최소 인원이 뭐 한 15명 됩니다. 야, 그럼 야간 대학을 오고 싶으면 올해 야간 대학 인원이 됩니까라고 또 확인을 하고 와야 됩니까? 금년에 제가 예. 지금 알아본 결과 한 7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잘하면은 2021년 내년부터 바로 그 주간별 야간으로 별도반, 야간 별도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성인반으로. 혹시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법학과 예. 야간을 좀 다니고 싶다 예, 하시는 예, 분들은 예. 나이 구별하지 말고 예. 언제든지 지원하시면 지금 몇 번만 더 오시면 됩니다. 몇 번만 더 오시면 예. 됩니까? 네, 야간 대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무적입니다. 요즘 거의 뭐 야간 대학 개설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어져 버렸는데 영산대학교 법학과는 야간 대학도 있다는 예.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영산대학교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변호사도 매년 배출을 하고 지금까지 배출된 어떤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4명인가 됩니다. 변호사들. 변호사를 예.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거의 네. 뭐 우리가 24년이나 치면은 매년 한 명 이상 됐다는 이야기. 그렇네요. 네. 많이 되는 경우는 그 당시 뭐한 3명 이렇게 로스쿨 합격하고 그런 네, 네. 분들은 지금 그 부산을 뛰어가고 있는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고 예. 그 영산대는 뭐 특별한 비법이 있나. 네. 첫째는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거. 학교에서 지원. 네, 지원을 많이 해. 물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네. 예컨대 뭐 법학 그 전문 도서관이라든지 법학 전문 도서가. 네, 네, 저도 봤습니다. 네, 네. 그다음 고시반이라든지. 고시반을 학교에서 고시반.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네, 학습 운영하는 거죠. 어떻게 고시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시생 하면 네, 그거는 고시촌에 들어가서 그거는 한다든지 전혀 다릅니다. 저희 어떤 뜻입니까? 그러면? 법학교에서는 이제 예. 그 국가시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수들이 면접을 봐가지고 네, 한다면 뭐 거리가 가까워도 기숙사도 제공하고 네, 그다음에 고시반 안에 보면은 개인 그 열람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자기가 이제 연중 네. 365일 24시간 연중 연중 문을 열어놓는 거죠. 언제든지 자기가 네. 들어가서 고시반에서 대학생들은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들이 뭐 너 보고 너 공부해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네. 학과장으로서 네. 안색이 좀 안 좋으면 불러가지고 야 소주 한잔 하자 그럽니다. 내가 뭐 공부하라 하자 자기 인생인데 네, 네. 자기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학교는 자율이에요. 아무튼 우리 영산대 법학과는 우리 뭐 학과장님 자체가 쟁쟁한 어떤 자기의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인데 지금 12분인데 12분이 모두 형법, 헌법 및 중요법뿐만 아니고 예, 전문가- 저도 이제 국제법이 있고 네, 네. 또 노동법도 있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있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다른 데 보면은 의사협대 법학과 같은 경우는 뭐 교수 서너 명 있으면서 네. 한 분이 뭐 전공을 2개, 3개 같이 하고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자기 전공을 가지고 네. 강의를 하고
그런 게 강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학 과목이란 것이 뭐 쉬울 수는 없습니다. 쉬울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려고는 반드시 법학과로 와야 됩니다. 특히 경찰 공무원은 시험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법학 지식이 없으면 경찰 못해 먹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나 공무원 안 하더라도 기업체를 가거나 또는 자기가 자영업을 하거나 다 이게 법학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법률하고 관계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삶 자체가 그 법과, 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려웠던 것으로 여기던 그런 법학 과목을 저희들은 그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실용적인 법학으로 지금 교육 개편을 하고 있고 특히 뭐 경찰 시험은 5개 과목 중에서 2과목이 우리 법학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 공무원이 되려면은 꼭 어쩌든지 내가 내 품에 온 이상 아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영산대 법학과로 오세요. 아자! 아,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뭐 법학과 하면 어렵고 이렇게 힘든 학문으로만 생각했는데 우리 또 학과장님을 뵙고 나니까 정말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영산대 법학과는 학문적인 법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법도 가르치는 법학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양산을 위한 방송 양산TV